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8번째 맡게 되는 그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부산민해총 유튜브 채널과 함께 동시에 진행됩니다. 유튜브에 참여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고 같이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중요한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도 진행되니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8번째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마지막을 빛낼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1년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평가와 전망 토론회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사단법인 부산민해총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조직위원회가 주최 주관합니다. 네, 오늘 이곳 중앙동 또따또가 갤러리에서는 2021년 금정산 생명축전을 함께 만들어낸 예술가와 시민, 축전을 돌아보고 감상할 수 있는 사진전과 그 생명문화축전의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만들어줄 토론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인수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집행위원장님과 가야트라 최신혜 대표님, 그리고 실험실C 아트 디렉터 창파님,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 이일록 전문위원님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구독하신 분들에게 경품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실망하지 마시고 구독자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실시간 채팅으로 반응이 좋으신 분들에게 깜짝 선물도 주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퀴즈로 워밍업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힘 좀 빼고 좀 워밍업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고 채팅창에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퀴즈. 올해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은 몇 회째 맞이했을까요? 1번 14회, 2번 16회, 3번 18회, 4번 20회. 몇 번째일까요? 네. 18회. 네. 네, 정답은 3번 18회입니다. 네, 18회 많이 맞추셨죠?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곧 20주년도 하게 되겠네요. 네, 두 번째 퀴즈. 정답자는 나중에 추첨해서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퀴즈. 2021년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자, 1번 안녕거모, 2번 울림마당, 3번 달빛 걷기, 4번 생명전, 5번 산꽃.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울림마당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걸 헷갈리면 안 되시는데. 네, 그러면 세 번째 퀴즈, 마지막 퀴즈입니다. 2021년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의 주제 단어가 아닌 것은 1번 내림, 2번 산림, 산림, 경상도 사람입니다. 3번 울림, 4번 산림. 이 문제를 경상도 사람에게 이걸 내게 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정답? 정답. 네. 정답은 2번 산림입니다. 네,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활발하게 적어주시면 토론회가 끝날 즈음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 여기 나와 계신 패널분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토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퀴즈 당첨자가 나가고 있을까요? 안 나갑니까? 나중에 나갑니까? 예, 나중에 화면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기대하시고 계속 토론회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인수 집행위원장님의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 18번째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인수입니다. 네, 올해의 생명문화축전은 내림, 울림, 산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전의 공간을 금정산에서 출발해서 부산이라는 공간으로 더 넓게 확장하고자 했고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 말 중에 내림이라는 말은 생명과 자연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축전을 준비하였고요. 울림은 생명이 억압되고 강제되는 곳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억압되고 강제되는 곳의 소리는 우리의 눈과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다 더 낮게, 보다 더 아래로 찾아가서 억압받고 강제되게 되고 있는 생명과 삶의 소리를 키워내어 세상에 크게 울리게 하는 예술축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산림은 생명의 온전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아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살아가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이 사그라지고 쓰러지고 사가져서 또 다른 생명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뭇 생명들의 섭리입니다. 이 세 가지 화두를 마음에 새기고 올해 생명축전을 보다 더 시민들의 삶 가까이로 찾아가는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생명전은 삼복도로에 있는 인문학당 달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가 시작된 첫날 고 박병재 화백의 기념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포럼에 한 50여 분이 시민분들이 참석하셔서 생명전의 시작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작가들 15분의 작가분들이 참여하셔서 생명전을 만들어주셨고 많은 부산 시민들이 전시장을 찾아주셨습니다. 6월 13일 새벽 고당봉과 금샘에서는 산꽃이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금정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산꽃이었습니다. 전날 비가 내리고 당일까지 날씨가 흐려서 산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산꽃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이로운 경관을 보여준 금정산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명축전을 함께 해왔지만 올해 같은 이런 경이로운 장면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산곳에서 고당봉과 금샘에서 생명축전의 시작을 하늘에 고하고 금샘에서 금어를 모셔내리는 소리와 춤을 추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 민예총 20주년이라서 특별히 먼저 별이 되신 부산의 선후배 예술가 18분을 산곳에 함께 모셔서 기운을 북돋우는 순서도 마련하였었습니다. 6월 17일에는 오후 7시 영광도서 8층 영광문화홀에서 생명문화축전 이야기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버스와 희망뚜벅이로 상징되는 억압받는 노동자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는 김준숙 민주노총 지도위원님을 모시고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도위원님은 항암치료로 건강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축전을 위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고요. 거기에 우리 조기종 전 민예총 이사장님 그리고 신창신 전 사무처장님 등 한 50여 분의 시민들께서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6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올해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에 맞게끔 생명의 금어가 부산의 곳곳을 찾아가 기운을 북돋우는 모습을 영상으로 송출하였습니다. 가덕도 공항건설로 인한 삶의 파괴, 신라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생명의 울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 팔부두 미군 생화실험실 폐쇄의 목소리까지 생명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현장으로 금어가 찾아가 기운을 북돋웠으며 각기 다른 북돋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5일 동안 매일 오후 5시에 영상으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현장과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각 현장별로 콘티 구성, 대본, 연출, 답사, 촬영, 편집, 재편집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제 영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6일 달빛 걷기에서는 생명의 기운을 전해내리고 다시 금정산으로 돌아온 금어가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달빛과 함께 젖어 들어가는 과정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일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일탈의 세계를 거닐어 보는 것이 달빛 걷기입니다. 올해 달빛 걷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1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 신청을 예약을 받았는데요. 사전 신청 오픈한 지 이틀 만에 예약이 모두 다 마감이 되고 대기 예약까지 한 150여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이 전체 프로그램을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2트랙으로 변경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던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생명의 금어가 기운을 북돋아준 부산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젖어 들어가는 달빛 걷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생명축전에는 좀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명축전 서포터즈로 바라지라는 팀이 있거든요. 생명축전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사람들이 함께하는 팀으로 바라지 팀이 많은 활력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은 부산민예총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생명축전의 새로운 집행위가 구성되고 일꾼들을 모시느라 조금 늦게 시작된 점이 있습니다. 3월 부산민예총 이사에서 집행위원장이 인선된 후 각 분야 일꾼들을 모시는 과정이 진행되었고요. 생명축전에 대한 의견과 제안들을 듣기 위한 회원 만남의 이야기마당도 축전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3월 27일 집행위원회 첫 만남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정기회의를 진행하였고 사무국, 연출팀, 바라지, 홍보팀, 사진, 영상팀 등 각 팀별로 준비 일정을 마련하고 공유하면서 생명축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생명축전을 가장 앞서서 마련하고 준비했던 우리 집행위 일꾼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생명축전은 오늘 이 평가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생명문화축전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일꾼들 정말 훌륭해요. 네, 앞으로 진행될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에 부산민예총 회원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집행위원장 김인수 집행위원장님께서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의 전체적인 그 일정들을 다 보고해 주시면서 그 특히 바라지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고생하셨지만 바라지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았다. 채팅창에도 보니까 바라지의 그 분들이 가장 반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훌륭하시죠, 우리 바라지는. 네, 아주 훌륭한 활동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포터즈를 하고 싶었는데 신청을 못했다라는 몇 분 있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신청 기간을 좀 늘려서 내지는 숫자를 늘려서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 들었고요. 첫 번째 발제자 최신의 가야트라 대표님께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최신의 대표님은 생명문화축전에 대한 부산민해총 회원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신혜입니다. 앞에 이제 경과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2008년도에 그 축전의 홍보 담당으로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해준 많은 예술인들과 또 스태프들, 또 참여자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설문조사를 올해 처음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좀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그 축전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설문조사는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이 진행한 그 18회 동안 처음으로 사전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문조사는 4월 초에 준비가 이렇게 되었는데 설문을 이제 하는 그 과정이 좀 매우 좀 더디게 진행이 되어서 그 결과는 축전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좀 결과 분석을 하게 되어서 사실 이게 좀 사전 설문조사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이미 분석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좀 축전을 준비하면은 가장 좋은데 올해는 처음이고 또 이렇게 사실 이제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매끄럽게 단계별로는 진행되지 못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 450명 회원 중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76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유효한 답변은 72개라서 72개의 내용을 가지고 통계하고 분석을 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그 주요한 내용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단계별로 설문조사가 좀 진행되지 못했던 점이라든지 참여율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단위가 상시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훨씬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는데 이건 좀 매년 그 집행단위가 상시적으로 좀 가동되면 좋겠다는 요구들은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우리가 가진 좀 한계라는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 일단 넘어가고요. 설문조사 내용 말씀드리면 그 전체 회원에서 한 17%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느 단체들이 보통 그 후원 회원이나 뭐 이런 그 회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서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의 비율을 따지고 보면 대부분 10% 이내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17%가 처음 하는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을 때 그리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72개라는 그 데이터 자체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요소별로 설문조사 결과를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요소들을 이후에 이게 좀 더 그 평가라든지 전망에 좀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일단 응답자들의 특성이 남성이 60%로 더 많았고요. 또 50대와 40대의 응답이 6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2010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또 소속위원회가 없는 개인 회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을 위원회별 비율로 따지면 청년위원회가 가장 많이 응답 비율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동래구, 금정구에서 거주하는 회원들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면에서 이번 결과를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축전 평가를 좀 저희도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올해 축전의 방향과 프로그램 선호도를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축전 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축전 평가는 축전의 가장 좋은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생명 존중, 자연과의 공존의 표현과 체험이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또 축전의 주요 가치와 의미가 그동안 잘 실현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8%가 그렇다라는 긍정 응답을 해주셨고 42%가 부정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좀 비슷하게 나와서 그 부정 응답을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축전의 가치가 왜 잘 실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술 가치에 반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춤 경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이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예술가와 민예총 회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생명, 환경, 자연 담론 형성과 또 그에 따른 예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번째로는 시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하셨고요. 또 다섯 번째는 금정산이라는 축전 장소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6번째 내용은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전체 회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하고 좀 저희가 또 교체 분석을 더 해봤는데 부정응답을 해주신 분들은 생명 축전 가치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냐 하면 지역 축제로서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장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고, 긍정적 응답 평가를 해주신 분들은 생명 존중, 자연과의 공존 가치 표현 및 체험의 축전 가치를 더 높게 여기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프로그램 가운데서 달빛 걷기를 가장 많이 확대 발전시켜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해 축전에 대한 방향, 프로그램 선호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전이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될 과제로 많이 꼽으신 내용이 지역민의 참여 확대와 생명문화 인식 확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가장 올해 이제 중요하고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달빛 걷기, 그리고 안녕 금호를 월등히 많은 분들이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결과는 축전 참여, 그동안의 축전에 어떤 형태로 참여했는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축전 참여를 공연 출연이나 집행단위 실무자로 했던 경험이 있었던 회원들은 안녕금호 프로그램을 훨씬 선호를 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좀 미세한 차이가 있었고, 프로그램의 관람이나 그냥 수동적인 참여자 이렇게 경험한 분들은 달빛 걷기를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축전의 제한 사항을 저희가 이제 서술형으로 자유롭게 좀 기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매우 다양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가지 정도 되네요. 첫 번째는 장르나 각 위원회 간의 소통, 협력, 그리고 문화 교류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참여 예술의 좀 실행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고 지리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서 시민 참여 확대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장르가 다양해져야 되고 청년 예술인들을 발굴을 해서 참여 예술인이 더욱 확대돼야 된다는 제안을 해주셨고 또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 방역을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위로와 힐링이라는 제안들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 존중과 생태적 삶에 대한 모색과 실현 또는 실천, 체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해주셨고 또 장르를 여러 가지 그냥 나열식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즉 금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들이 이제 대표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 또 기타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집중과 선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 중요한 것들은 좀 다 좀 말씀을 드렸고 더 자세한 항목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후에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축전은 나름 좀 평가를 해보자면요. 우선 축전의 가치와 방향성 실현 면에서는 올해 축제가 지역 축제로서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장으로 펼쳐졌는가에 대해서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축전에서 부족했던 점,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올해는 얼마나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서 좀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 내용에서 나온 것들로 우리가 지금 축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춤 경연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이제 폐지를 했고 또 금정산과 영주동 달리 그리고 팔부두, 신라대, 가덕도, 중앙동, 온라인상 등으로 축전 장소가 매우 다양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설문조사를 했고 찾아가는 회원 이야기 마당 등으로 회원 참여와 소통의 장도 늘렸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지점일 것 같은데요. 청년 예술인의 참여가 크게 확대된 점도 축전의 다양성과 장르 간 협업의 전망을 밝혀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녕금어, 이야기마당 등은 생명 담론 지역의 현안을 다루어서 무생명을 응원하고 공존의 가치를 드높이는 기획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생명 담론 확대 그리고 시민 참여를 어렵게 한 이 거대한 난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웃과 함께 축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적인 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들이 설문조사에서 밝혀주신 올해 축전 제안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평가 항목을 삼아서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참여자들 중심으로 평가를 이후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사항들을 좀 하나하나 항목을 좀 다시 좀 짚어본다면 다양한 장르 예술인이 참여하고 위원회 간 소통과 협력은 잘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참여 예술인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확대가 되었는가, 장르는 다양해졌는가, 청년 예술인들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장르를 나열한 프로그램 구성이 아니라 축전 주제에 대한 일관된 기획으로 구성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시민이 더욱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는가, 현장 참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참여 방법을 모색하고 실현했는가 등으로 이렇게 평가를 좌우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세부적인 준비 과정을 세세하게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평가의 관점과 내용이 매우 협소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평가 내용을 이후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저의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계속 끊김이 심하다라는 톡이 계속 올라오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접속자가 많아서 접속자가 많은 관계로 약간의 끊김이 있음을 사죄드리고
더 많은 접속자가 오면 더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유튜브로 안 끊긴 영상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중간중간에 뭐 토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의견들을 올려주시면 좋은데 감상이 많네요. 토론에 대한 그 궁금한 점이나 내지는 발제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내지는 또 질문하고 싶은 거 내지는 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문자로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거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칭찬으로 금방 오른 게인데 인스타 광고가 떠서 알게 되었다. 몰랐었는데 인스타 광고 때문에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의 활동들은 좋았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한번 올려주셨네요. 네, 인스타 광고 누가 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칭찬 한번. 네, 디자인 맡은 네, 김나영. 집행위원장님 다음에 커피 한 잔 하시고 그다음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이 바라는 바들이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는 시각과 프로그램을 보는 시각 그리고 거기 풀어가야 될 문제들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하나당 그 주어지는 목표치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실험실 C의 창파 선생님께서 금정상 생명 문화축전 지속 가능한 여정을 위한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실험실 C의 아트 디렉터 창파라고 합니다. 준비한 발제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원도심의 오래된 장소를 긴 시간을 들여서 리서치하고 그것을 토대로 예술가들이 창작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기획자입니다. 그간에는 부산역 주변이라던가 영도, 부산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리서치를 해와서 금정산을 가볼 기회가 흔치 않았습니다. 근데 금정산 생명문화 축전의 토론회를 제안을 받고 토론자의 마음보다는 축전을 즐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심을 담아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축제나 전통 예술이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요. 실험실 C에서 기획하는 것들이 현대의 시각 예술과 생태를 결합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정산 생명문화 축전의 관람자로 참여했던 그런 달빛 걷기, 이야기 마당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저의 의견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산 생명문화 축전이 내세우는 주제의식이 축제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되고 시의성을 지녔는가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특히 코로나19 시대라는 현재적인 환경 요건과 더불어 제약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마지막으로 금정산 생명문화 축전이 향후 지속 가능한 여정을 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더욱 단단히 하고 강화해 나가야 하는지 그 의견을 보태보려고 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가장 유의적이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즐기는 인간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도 신앙, 종교, 정치적 선전도구, 순수의 예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표현을 통해 대중과 공유하는 총체적 예술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한 집단이나 지역의 특성을 가시화시키기도 하고 공동체의 의지를 반영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형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그만큼 수많은 축제가 현재 개최되고 펼쳐지고 또 사라집니다. 그런 이유로 금정산 생명문화 축전은 무엇을 다루었고 다른 축제들과 어떤 변별점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금정산 생명문화 축전 사업은 지율 스님의 천성산 도롱뇽 살리기 운동과 맞물려
2004년 첫 출발을 알린 이후 올해로 18년 차를 맞이합니다. 역시 2001년 부산 민예총이 시작되면서 같이 걸어온 그 역사와 함께 단체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을 지니고 있어 긴 시간 지속될 수 있었다 판단됩니다. 축제의 주제의식과 핵심은 바로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예술과 시민이 어우러지고 자연 안에서 문턱이 없는 공존을 이루어내는 것. 그렇게 민생과 소통을 나누고 도시의 일상적인 삶과 태도에서 벗어나 자연하는 삶처럼 생태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것. 그것을 부산 대표산인 금정산에서 펼쳐내는 것이죠. 이런 초기의 의지가 지금껏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18회 축전의 주요 키워드는 바로 내림, 울림, 살림입니다. 특히 생명문화축전이 주창하는 생명에 대한 논의는 지금 우리 앞에 당착한 코로나19라는 현 상황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환경, 자연, 생명이란 첨예한 이슈들과 공명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낮고 어두운 영역에서 다양한 이슈에 예술로 대응하며 날선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의 선두를 지켜온 커뮤니티. 그러한 부산 민예총이 주최하고 있다는 점은 축제의 골조이자 주제의식이 지향하는 지점 또한 가늠되기도 합니다. 축제에서 다루어지는 예술 분야를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달빛 걷기의 여러 스팟 중 전통 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었던 박소산 선생님의 전통 무용, 금정산의 장소성과 공연 예술이 조화로웠던 V브라스, 또 전통 예술과 현대 공연 예술이 콜라보레이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국악 그룹 뜨락과 킬라몽키즈, 그리고 루츠 리딩 풍류인들의 공연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으로의 확장은 새로운 화두이기도 하고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제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산굿을 중계하거나 안녕 금어를 유튜브를 통해 감상하도록 접근성을 확대한 점은 시의적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녕 금어의 경우 추후 다크 투어리즘과 같은 투어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축제의 고유한 점과 새로운 현황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 축제만의 특수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장소가 주는 감수성은 곧 유니크한 변별점이 되어줍니다. 금정산이라는 부산의 대표 생태 공간은 대표성도 지니지만 여러 지역에 걸쳐 수많은 사람의 기억과 추억과 경험이 녹아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숲이라는 생태적인 공간 요소로만 보아왔던 것에서 나아가 그 지역의 장소성을 축전에 더하게 된다면 개성 넘치는 이야기를 지닌 축제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어라는 설화가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의 서문을 열었다면 그것과 연결되는 지역의 자원, 공간의 자원, 인적 자원의 주제를 발굴하고 그것과 축전에 확장된 세계관을 구축하게 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태었으면 하는 점과 꼭 보완하였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축제의 핵심인 생명문화라는 것은 그 철학적인 사유를 자연이 주는 자유로움이나 힐링 체험에서 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도해야 하는 그런 보다 시의적인 사회적인 이슈를 날선 이야기로 현재와 같이 다루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오고 또 다른 이와 사고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조적이고 운영적인 노하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날선 이야기를 보다 예술성을 높이면서 또한 상호적인 소통이 더욱 친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참여 프로그램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통 예술의 실험적인 시도와 함께 이어가되 국제적인 전통 예술이 교류가 된다던가 또는 역사성의 내러티브를 가진
거시사가 들어온다던가 생활사 리서치나 또는 시민심사위원이 있었던 것처럼 주민이 직접 기획단으로 참여해 축제의 한 꼭지를 구성해 보는 것, 이런 시도가 앞으로 축제에 더해지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꼭 보완하였으면 하는 부분은 북문 초입에서 출발해 출발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선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축제의 역사성을 하나하나 체험하거나 읽어가면서 이 행사의 취지와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6월 17일 영광홀에서 열렸던 이야기 마당이 여운이 꽤 길었습니다. 부산에 연고가 없는 저로서는 김진수 민주노총 지도위원님의 육성으로 전해 듣는 투쟁의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서사가 상당히 흥미로웠고, 특히 부산 민의총과 김진숙 지도위원님의 지난 동지회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서사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들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특히 모두가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슴 깊이 울림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른 변화를 상상해 봅니다. 18번이라는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긍지와 끈기를 지닌 이들이 판을 만들고 사람을 조직하고 현장에서 움직이고 땀과 마음이 합해져 일궈나간 노동으로 빚어진 세월이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 미팅 자리에서 18년 전 시작되었던 축전의 주제가 변화하지 않고 꾸준히 그 마음을 따르며 지켜온 시간들, 그것들을 지켜온 후배들에 의해서 18번이 개최된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그 힘이 경외롭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기피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를 카피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혹여나 연속성을 획득하고 반복하는 동안 처음에 날선 시선들이 뭉툭해지진 않았는지, 계속 반복되는 형식의 매너리즘에 당착하게 된 건 아닌지 내부적인 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꾸준하다는 지속성은 달리 이야기하면 정체이거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생각을 모으는 이 자리를 빌어 금정산 생명문화 축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앞으로의 길을 상상해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다음 이 글은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최신의 쌤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전에 한번 읽어봤는데요. 좀 바꿔서 오셨나요? 읽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의 산행을 하고 행사에 참석했는데 올해는 산행밖에 안 했어요. 달빛 두께밖에 안 했지만 느낀 점이 그거였어요. 같지만 다르네. 마지막 한마디 같지만 다르네 라는 느낌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과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청파 선생님도 한 5번 더 보시면 같지만 다르네 라는 느낌을 올해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 같지만 다르네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좀 그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물음으로 가지고 가서 다음번에 주집행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질 때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과제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에 발제하신 최신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새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집행부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민의총 전체에서 어떤 방법론으로 그 집행부 구성을 땡길 수는 없으니까 1년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대체 방법들을 고민해가는 방법으로 네. 그렇게 해서 그 연속성이 유지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질문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대신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떴습니다.
퀴즈 당첨자. 네.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이, 이주희. 네, 축하드립니다. 그 라이브 보시고 민해청 홈페이지에 있는 구글 폼으로 통해서 개인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네,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재홍이, 이주희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있죠. 이벤트 추천. 이벤트 추천도 기다려 주시고 질문 이 토론에 대한 질문이 채택돼도 깜짝 상품이 있는 거죠? 네, 있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깜짝 상품이 있는 걸로. 자,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제가 너스레를 떨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발제 이일록생님께서 생명 축전 향후 10년 준비를 위한 과제들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이일록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금정사 생명 문화 축전 향후 10년을 위한 과제들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주제를 잡았지만 사실은 그 중심 내용에는 생명 축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의 1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현재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기획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향후 어떤 모습으로 생명 축전이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전제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개인의 경험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10년 전에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11년 생명축전에 사무국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딱 10년이 지난 지금 시절에 생명축전의 평가 작업에 참여한 그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최대한 객관성을 좀 담보하고자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기는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또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내용임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프로그램을 쭉 살펴봤어요. 2004년 첫 해의 프로그램부터 2011년 올해 2021년 올해까지 약 18년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런 과제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 2004년도에 만들어진 그 리플렛입니다. 팜플렛. 그래서 내용을 쭉 훑어보면요. 아주 내용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2004년도에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이 그냥 편하게 아주 땡실하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음을 많이 느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진행하셨던 2004년도의 추진위원장이신 강영환 전 이사장님이죠. 민해청 이사장님 한번 사전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취지와 의미를 가지고 생명축전이 시작이 되었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그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함께하는 예술인의 좀 기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돌이켜보면 그때의 어떤 생명에 대한 에너지가 18년이 지난 2021년 현재까지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재연을 하겠지만 그 2004년도의 이야기를 2021년의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는 변환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프로그램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자연과 하나 된 생명문화 체험이라고 해서 금정산을 좀 밟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천전 환경생명문화 축전이라고 해서 공연이나 체험 전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달빛 걷기, 초청 강연회. 사실 프로그램의 구성 자체는 올해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의 프로그램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큰 흐름에서는 산을 주제로 한 예를 들면 달빛 걷기라는 형태가 계속해서 쭉 이어져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해 혹은 그쯤에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을 초점 강연회라는 형태로 풀어내는 방식들이 계속 있어왔던 것 같고,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성은 이전과 좀 동일하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의 생명축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상의 영역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들을 좀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10년 후가 되면 2031년이 되거든요. 2031년도 5월, 6월에 저희가 뭐 이 자리에 있건 아니면 금정산 어느 곳에 있건 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 좀 과격한 과제도 저는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10년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현재로서,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10년으로 생각하면은 필요한 이야기들. 제가 2011년도에 사무국장을 하면서는 사실은 그 축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때 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2031년, 지금부터 1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저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지점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은 워낙 훌쩍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 서면으로 만났던 젊은 기획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올해 사업을 평가하면서 잘 반영이 되고, 그 이야기들이 2031년을 우리가 상상하는데 좋은 재료들, 자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대중성의 확보입니다. 이거 너무 어찌 보면 식상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성의 확보라는 것은 대중과의 어떤 소통의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10년 전에 저도 똑같이 고민을 했는데 2011년 지금에서도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더 반성하고 들여다보고 과제들을 좀 찾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속에 표현한 거로는 이제 민헬총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그런 인식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축전은 외부 사람이 몰라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인식이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주체들의 저변에 깔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네이버에서 생명축전을 검색하면 2016년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2021년 버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민헬총 회원들이야 뭐 워낙에 문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성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접근성을 가지게 되지만, 일반인들이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은 거의 어렵고 제가 볼 때 거의 닫혀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일부러 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민헬총 홈페이지에서 금정 축전과 관련된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내용 중에는 달빛 걷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빛 걷기는 워낙 이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모집과 프로그램 홍보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공지사항이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금정축전 전체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도 없고, 그리고 뭐 일반 저희가 뭐 그런 포털 검색을 하기 때문에 포털에 검색했을 때도 이전 자료로 다 링크가 되지 현재 자료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 중심의 활동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는 그 부분을 첫 번째 과제로, 제가 이거 설정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첫 번째 과제로 좀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와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성과에 대한 내부 축적의 절차가 있는가, 내부 축적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가라는 또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성과를 누적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면 올해 참여했던 참여자 수, 너무나 기초적인 데이터죠. 그리고 예산 추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8년 동안 생명문화축전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사실 제가 여러 차례 그 사무국에 좀 요청을 했는데 그 누적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제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집행부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누적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아무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 플러스 정성적 성과에 대한 평가 부분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명축전이 부산시 보조금 사업으로 좀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대중적인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간과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기로는 일정 부분의 예산, 한 해 사업 중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성과 평가를 좀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걸 매년 좀 축적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때 첫 번째와 저는 이게 좀 연동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성과에 대한 누적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걸 대중성에 대한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중성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다 보니 한 해 사업이 끝나면 그냥 이제 소위 말해 손 털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왔고 그걸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과를 정확하게 누적을 하고 그 누적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대중적인 소통의 방안으로 그 소스들을 끌어내는 방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과제를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젊은 기획자들이 올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연령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본 받은 데이터에는 20대, 30대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기본 심정적으로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거나 자료를 좀 받아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분들이 한 해 사업의 일꾼으로 그냥 남겨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최선을 다한 것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이 경험치가 금정축전 혹은 좀 더 확대해서 민예총이나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 있어서 비전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이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성장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한 해 금정축전에 내가 사무국의 스텝으로 일을 했다라는 일꾼으로 이분들이 또 남겨지지 않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2011년도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경험들이 쌓이고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게 이후에 지역사회 안에서 진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 메이커로서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태프들이 모여지고 다양한 이제 회의들이 진행이 되면서 축전에 대한 아마도 집행부의 어떤 그 기존에 해왔던 분들은 충분히 축전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이해가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받아본 지금 페이퍼 상으로는 젊은 분들이 축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단기간에 들어와서 축전을 치고 빠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뭐 교육 프로그램이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프로그램들의 구성과 좀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 분들이 좀 얘기를 해보면요. 달빛 걷기의 연출로 이번에 참여해주신 기획자 A분께서는 보다 지속적인 노출과 홍보, 그리고 전략적인 논의와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안전규모의 연출로 출연해 주셨던 기획자 B께서는 젊은 세대 일꾼들이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나의 성장은 무엇인지, 사회적, 그 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다라는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홍보 디자인으로 참여하셨던 기획자 C는 일을 하면서 쓴소리를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피드백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고 절대 상처받거나 마음 상하지 않으니 절대 적극적인 피드백과 빠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빡세게 말하셨네요. 아마 이게 되게 애정이 기반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속도에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면은 이제 일하는 그 사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뭐 좀 예를 쓴소리도 할 수 있고 그걸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짐작컨대 보통 생명축전에 같이 하는 젊은 일꾼들을 바라보는 민예총 안의 시각은
뭐 아주 양극단이라서 한쪽은 귀한 인력, 또 한쪽은 그냥 올해 한 해만 스쳐 지나가는 그 양극단에 있다 보니까 그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좀 더 받아안는, 아니 그 못하면 또 못한다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심스러운 거죠. 이 정도의 인건비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라는 이제 제 상상에는 그런 상황 속에 아마 이런 피드백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바라지 팀이죠. 서포터즈 팀을 참여하셨던 기획자 D께서는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이 어떤 행사인지, 그 속에서 왜 금어인지, 금어가 어떤 의미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단순한 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산굿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축전을 하나로 깰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또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 축전을 좀 설계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가 세 번째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지나간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정보를 좀 획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도 있고, 사실은 금정축전 혹은 미래총을 거쳐간 수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 올해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미래총 초대 회장단들이라든지, 물론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면서 참여 의사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비단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의 분들한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번째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달빛 걷기를 할 때 거기서 구현되는 예술이 예술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혹은 도구로서 그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까 창파 기획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그 장소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예술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섭외 과정에서나 섭외 이후에 장소와 그 예술가의 작업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그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한 손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 저는 달빛 걷기를 하면서 좀 더 산속에서 사람들이 정중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더 느리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2004년도에 제기되었던 그 생명에 대한 그 논의들이 현재적인 관점에서 미군 세균 부대 문제라든지 그렇게 이제 5가지 주제로 풀리긴 했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일반인들의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미군 부대 문제 다 너무나 중요한, 가덕도 공항 문제 중요하지만 내 삶과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20, 30대 젊은이건 저 40대, 50대건 그 사람들의 삶과의 연계선상에서 좀 더 밀착한, 생활 밀착의 주제들을 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점에 대한 고민들, 그걸 이제 제가 좀 더 표현했을 때는 너무나 미래총 중심적인 관점이 아닌 좀 더 포용적으로 일반 시민의 관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금정축전의 주제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쭉 이어져 나온 이야기 아마 결과론일 것 같은데요.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의 아카이빙 자료들이 제대로 모아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대단히 유용하고 많이 쓰는 방식인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거는 섣부른 제안이지만 20주년이라는 그 어떤 목표치를 뒀을 때는 기념관 등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내부에서 고민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아카이빙, 그러니까 18년을 해온 행사인 만큼 그 아카이빙 자료들이 지금 현재로는 미래총의 한 공간에,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게 처음에 제가 제시했었던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의 어떤 그 선결 과제로서 그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서 다 기억 못하고. 네. 같이 문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 발의하신 부분하고 비슷한데,
그 평가와 성과 관리 그리고 환류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스템화해야 되겠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성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질문을 공통 질문 다 끝났으니까 해드릴게요. 공통 질문 이게 평가가 그 금정산 생명 축전의 이 형태에서 우리가 다른 축제 평가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그대로 넣어야 될지 우리에게 맞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 시스템 하나 만들어야 될지 일단 그 부분이랑 어떤 평가들을 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냥 의견들을 한 번씩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게 문자는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부터 먼저 한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평가의 과정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평가의 모습은 좀 안 좋았던 것 또는 모자랐던 것을 찾는 것보단 오히려 더 이어가야 될 것, 또 그리고 더 계속 잘했던 것, 그리고 좋았던 것, 더 이어가야 될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잘 안 된 부분들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잘했던 것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약간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보면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약간 좀 죽을 싫어. 이거 이래 해도 되나? 약간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저희 생명축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했던 것, 조금 더 이어나가야 될 것을 잘 찾아내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정 사업으로 된 시의 결과 보고를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냥 민해총 안에서 아까 이제 기준을 잡아주셨으니 그냥 별도의 또는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아까 최신혜 쌤 말씀하셨지만 그럼 회원분들의 의견을 또 어떻게 받아내는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대중적인 부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어떤 그게 점수가 될지 정성적인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들을 최대한 이 항목 안에서 아카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평가 과정이 이루어지면 민해총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과 조금 더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그 전제 사이에 절충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존의 축제들을 기준하는 그런 잣대가 아니어도 금정축전이 18년 동안 해왔던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20년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또 나름의 어떤 틀을 하나 만들면 복잡하지 않은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준이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편적인 방법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보태자면 이제 역시나 그런 평가라는 것이 그것을 놓고 어떤 가치를 판단하거나 또는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애정하게 되는 시각을 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신 시민들에 대한 평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평가를 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이 축제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알리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 내에서 뭔가 애정하는 축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그 평가의 운영이라던가 구조라던가 이런 예산의 쓰임새라던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런 이일록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아카이브, 평가와 아카이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해마다의 이제 앞으로의 뭔가 10년 동안의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신혜 쌤.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든 평가를 필요한 내용대로 하면 되는데
평가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있어야 되겠다. 평가를 왜 해야 되냐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는 긍정산 축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하는 시작 시점에서도 많은 준비하시는 스태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분들 현장에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거기서 그런 정보가 다 쌓이게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평가를 왜 해야 되냐? 우리 그 미래총 회원이나 또는 긍정산 생명 축전을 사랑하는 많은 부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모여서 그게 이제 개별적인 말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 말할 수 있게 참여를 했더니 어떻더라 느낌 또 생각 의견이 다 말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민요총 회원 중에 몇 %만 준비를 하고 참여를 했다면 그렇지 못한 회원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저도 끊임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일부의 회원들만 준비를 계속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사정상 이제 이렇게 많이 열어는 놨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들은 이렇게 더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평가의 시스템을 회원들이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말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화나 시스템화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 다 연결해보면 평가라는 건 필요하고 그 내용은 소통과 공유의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기술적인 건 또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 아카이빙에 대한 부분들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평가만큼 아카이빙 되어야 되고 물론 성과 관리 성과도 차원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완료하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하겠지만 아카이빙도 그와 같이 평가와 무관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카이빙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뭐 사회자 의견 내면 안 되는데. 내셔도 되죠. 네, 아카이빙에 대한 의견은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18년 전부터 했었는데 체계적으로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18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큰 프로그램은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도가 작은 프로그램은 그럴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마다 특징이 다르니까 발전 방법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카이빙을 오픈을 해서 참여했던 시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게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상에 그 아카이빙 존을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옛날의 추억들을 그 공간에 투척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마음의 고향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민해총이 갖고 있는 자료들만 아카이빙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사진뿐만 아니라 그때 뭐 했던 거라든지 18년 전이면 엄마 손잡고 왔던 친구가 지금 대학생 이제 성인이 되었을 텐데 그 친구가 생각하는 옛날의 모습들도 같이 이렇게 아카이빙 될 수 있다라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는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훅 들어서 오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전체적으로 다시 집행위원회에서 결과를 마무리하실 때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단초로 두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하나만
할까요? 아까 중에 아까 뭐가 나와 있죠? 이번 축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나 질문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한 분만 집행위원장님이 하시죠. 장점과 단점 한마디씩만. 장점은 제가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제가 또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그래요. 네. 답은 명쾌했으나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답은 여러분께. 자, 그러면 이때까지 토론 내용들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대면해서 직접 이렇게 토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많은 내용으로 좀 더 깊은 대화, 소통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이런 토론에 같이 얼굴 보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벤트 추첨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벤트 추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의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는데요. 상품이 3가지였습니다. 3가지. 1, 2, 3번의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2, 3번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3번만 치열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자, 네? 한 명? 1번이 치열했고 2, 3번이 안 치열했답니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가지 상품 중에 베스킨 라빈스 파인트 기프트콘을 먼저 추첨해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없나요, 효과? 두구두구두구 나왔어요. 자체 효과. 안 나오나요? 네. 저게 이렇게 온라인 딜레이가 많아요. 추천할 수 있어. 유튜브 계속 두구두구만 하고 있어. 두구두구두구. 미개인이네요. 자, 파인트. 네. 가서 네. 4368 정지원님. 이게 다죠? 샌드위치도 정지원. 예. 이렇게 다 읽어야 돼요? 네. JYK. 쉼표를 보세요, 쉼표를.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엔겔추르? 엔젤추르? 이거 대문자라서 헷갈린다. 정지원, JYK, 심현지, 방시후, 크로네코? 이게 뭐라 읽어야 됩니까? 럭키링. 럭키링. 예. 새코미, 달코미. 하루하루. 아우, 헷갈려. 윤냐, 파라다이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민해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시는 거 아시죠? 민해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구글 폼 링크 하시고 네, 주소와 핸드폰 남겨주시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화면이랑 굉장히 이렇게 좀 시간이 차가 많이 나네요. 자, 그다음 2번째 준비됐습니까? 네, 2번째 BBQ 황금 올리브 치킨. 또 가겠습니다. 치킨 먹으려고 내가 댓글까지 달았었는데.
자, BBQ 황금 올리브 치킨. 어려워요. 민글, 하하호호, 겨울곰, 배우 김민주, 김장희, 벤토리, 박정윤. 아, 박정윤 많이 보던 이름인데. 보석. 관계는 안 돼요. 아니, 그, 아까 중에 거기에서 나왔어요. 멜로드. 이게 뭐예요? 메로드로 읽어요? 미로드로 읽어요? 미로드. 미로드. 정지원.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부럽다. 이거 한 마리예요? 한 마리? BBQ 한 마리. 네, 한 마리 세트라. 맛있게 드시고. 정가동입니다. 요령은 구글 폼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신세계 상품권 당첨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체 음향으로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보내주세요. 네, 신세계 상품권 5분 항아리, 절하, 김종휘, 이재경, 이연영 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민해총 홈페이지 구글 폼에 기록을 남겨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하는 바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눈 우리 패널분들과 여러분들 같이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얼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모두 기원해 주시고 내년에도 금융상생명 축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